자, 모의고사 7의 그린푸드입니다. 그린푸드는 요 식품 및 식품 관련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자, 회계 기간은 제5기이고요. 자, 1번 문제는 3만 원 초과 거래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15만 원짜리가 보이고 있어요. 자, 운수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속용달. 자, 영수증이 보이고 있고요. 3만 원이 초과했는데 이러한 영수증 가져왔기 때문에 자, 사유를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간이과세자인 신속용달에 판매용 제품 운송을 의뢰하고 영수증을 수취했습니다. 자, 대금 15만 원은 산업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신속용달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을 했습니다. 자, 이랬을 때는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하시고요. 경비 등 송금명세서까지 작성하시라고 돼 있었기 때문에 두 개 다 하셔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영수증 수취명세서 생략하라고 할 수도 있지요. 자, 지금은 오셔가지고 일단 돈 나갔으니까 일반 전표. 자, 오시고 일반 전표 3월달 8일자. 자, 오셔서 대금은 보통예금 통장에서 나갔어요. 그러면은 3번 찍을게요. 운반비. 그래서 여기서는 매입하는 과정에서 운임이 들어갔으면 상품이나 뭐 제품이나 뭐 원재료나 이런 데다 넣어야 되겠지만 지금은 여기서는 판매용 제품이었기 때문에 운반비로 가시는 게 맞겠군요. 500번대가 아닌 824번으로 넣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금액은 15만 원 넣으시고 결제는 103번 보통예금. 그래서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산업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우리 거는요. 여기가 산업은행이네요. 산업은행 15만 원 넣어주시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또 가봅시다. 오셔가지고 이번에는 자, 밑에 영수증 수출명세서. 자, 이 문제는 어렵지 않죠? 이제는 네. 자, 쭉 오셔서 2021년도 3월달 8일 상호는 신속용달 박혁거 사업장 서울시 은평구 가자로 162. 자, 사업자 등록번호가요 124 60214555 거래 금액은 15만 원. 구분을 몇 번으로 넣어야 될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15번부터 35번까지 중에서 몇 번? 항상 뭐니 몇 번 넣으면 돼요? 33번? 그렇죠. 33번이죠. 항상 송금명세서 33번 824. 자, 적요 부분에다가는 제품 운송 이렇게 딱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1번 찍으셔가지고서는 안 보이네요. 안 보일 땐 어디로 가야 돼요? 상단에. 예, 불러오기. 불러오기 찍으셔서 33번에 집계가 되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가산세 대상 제외분입니다. 명세서 제출 안 하셔도 되고요. 반드시 저장 한번 눌러주시면서 경비등 송금명세서 쪽으로 오셔가지고 또 한 차례 또 한 번 입력하셔야 되겠죠. 3월 8일자 2021년도 3월 8일자 법인명 신속용달 주민번호 사업자 번호로 대체해서 쓰시고요. 거래 금액은 15만 원. 거래 내역은 제품 운송. 금액은 15만 원. 송금 일자는 2021년도 3월 8일자. 그렇게 하고 은행은 실질적으로 송금한 계좌 있지요? 자, 국민은행 두 번 톡톡 찍으셔서 국민은행 찍고 계좌번호 501-5482-6242 계좌번호는 하이픈을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빼기 한 번씩 넣어주셔가지고 마무리. 자, 이렇게 하시면 완벽하게 됐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2번. 항상 2번은 어음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거는 받으러움에 대한 자금 관리 나왔습니다. 자, 여수원에 전자어음이 부도 처리됐다. 그래서 외환은행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받으러움 현황하고 관련해서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남한테 받아놨던 어음, 이런 어음 지금 어디에 있겠어요? 차변 쪽에 있었겠죠? 예, 그거 어떻게 할까요?
대변으로 상계처럼. 그렇죠. 대변 쪽으로 빼주셔야 되겠어요. 해서 거래처는 여수원 넣으시고 금액은 2천. 그리고 차변 쪽에다가는 무슨 계정 과목 쓸까요? 자, 어음이 부도 처리되었다 그랬는데 생각나는 계정 과목. 부도음. 그렇죠. 부도어음과 수표죠. 부도음. 그렇죠. 부도어음과 수표. 그래서 부도어음과 수표는 거래처를 쓴다 안 쓴다? 꼭 쓰셔야 되죠. 왜냐면 나중에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아직 망치 3번 때려진 게 아니니까.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 끝났다 아니면 더 뭔가를 해야 된다. 해야 돼요. 그쵸? 어디다가 해야 될까요? 자본 관련 그렇습니다. 바드라움에 오셔서 자, 몇 번 키 바드라움에다 놓고 F3번. 그렇습니다. F3. F3번 누르셔서 밑에 어음 상태를 보시면요. 몇 번 될까요? 5번이요. 5번. 부도 어음이니까 5번이고요. 자, 이때 어음 번호는 이미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2번 톡톡 찍으셔가지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네. 네. 됐어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자본금 나왔습니다. 자본금. 4월 20일자. 자, 임시 주주총회에서 증자를 결의하여 주식 2,000주 발행. 해서 한 주당 액면금액 5,000원, 발행금액 6,000원, 주식 발행 비용 20만 원 차감하고 나머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됐다고 돼 있고요. 재무제표를 조회해서 회계 처리하라고 돼 있는 이유가 있겠죠. 자, 일단 4월 20일자 일반전표 오셔가지고 무조건 주식을 발행했습니다. 증자를 결의했습니다. 그러면 대변에다 뭐라고 쓰신다? 자본금이죠. 자본금. 예, 항상 주식 증자했습니다. 신주를 발행했습니다. 뭐 주식 발행했습니다. 이런 말 나오면 자본금. 자본금은 액면 곱하기 발행 주식 수지요. 네. 해서 주식 수가 네. 2,000주고 액면이 5,000원이니까요. 곱해보시면 얼마가? 1,000만. 1,000만 원이죠. 그래 놓고서 예, 차변 쪽으로 들어온 금액을 보시면요. 요거 2,000주를 6,000원에 발행을 했기 때문에 언뜻 봤을 때요. 103번 보통예금 산업은행 해갖고 들어오는 돈은 자 12 해서 1,200만 원이 되겠죠. 6,000원 네. 곱하기 2,000주. 네. 그렇게 해서 200만큼이 대변 쪽에 뭐라고 쓰자? 주식 발행 주식 초과금 발행 나겠죠. 초과금? 초각. 그쵸. 주식 발행 초과금 200만큼 이렇게 쓰셔야 되겠죠. 그랬는데 요 주식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뭐가 발생했다? 비용이 발생했지요. 네. 그래서 이 20만 원을 보통예금 통장에다가 다 넣어준 게 아니고 빼고 들어왔죠. 차감한 금액이 보통예금 통장으로 들어왔죠. 네. 그랬기 때문에 보통예금 금액도 1,180만 원이고 주식 발행 초과금 금액도 결과적으로 20만 원 뺀 180만 원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지요. 네. 근데 이렇게만 네. 하면은 틀렸다고 하지요. 왜 그러느냐면 항상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여기 대변 쪽에 쓰시기 전에 반대 계정인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는지 합계자랑 시산표 가셔가지고 4월 20일자 오셔서 쭉 내려가 보셔야 돼요. 해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하는 요거 지난번에는 주식을 발행할 때 손해가 나가지고요. 할인 발행 차금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예, 있었어요. 100만 원 있었기 때문에 요때 대변 쪽에 주식 발행 초과금을 다 쓰시는 게 아니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먼저 100만 원을 빼서 없애 주시고 나머지 80만 원만 초과금이 되는 거지요. 이렇게 네.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앞전에 금액이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번호가 몇 번으로 바뀌었나요? 2번이요. 그러면서 뭐가 생겼나요? 차익 생겼죠? 네.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얘네는 지금 한 몸뚱이가 아니기 때문에 기능 모음 쪽에 오셔가지고 번호 수정 있지요? 네. 번호 네. 수정 눌러갖고 이 번호를 1번으로 이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됐나요? 네. 그렇게 네. 하고 여전히 빨간색이 보이시지만은 잠깐 아래쪽 찍었다가 다시 가셔서 하나 세트가 잘 작성되어 있음을 확인하면 끝나는 거예요. 되었나요? 네. 네. 그
끝났습니다. 이제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환회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요? 자, 거래처 사명으로부터 4월 1일자에 매입한 원재료 구입대금 전액을 외환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송급하여 결제를 했대요. 외환거래 계산서 수취했고 이때 수수료 1,000원 현금 지급됐습니다. 자, 그런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자, 4월 1일자 매입한 원재료 구입대금이라고 했으니까 일반 전표 가서 보신다 아니면 메인 매출 전표 가서 보신다. 메인 매출 메인 전표. 그렇죠. 메인 매출 전표를 일단은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일반 전표 하고 있으니까 일반 전표만 생각하고 4월 1일 이렇게 가보셔 봐야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앞에 부분에 이 원재료 하고서 가로 속에 영세율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자, 메인 매출 전표 오셔서 4월 1일자 가서 보시면 영세로 해갖고 원재료 하나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2,400만 원짜리 하나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있던 이 외상 매입금 2,400만 원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이렇게 외환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이 되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정리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차변 쪽에 원재료 이렇게 돼 있고 대변 쪽에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날짜를 보니까요. 5월 20일 날짜에 5월 20일 날짜에 갖고 5월 20일 날짜에 이때 달러로 받아놨던 거 지금 보시면 2만 달러가 환율이 올랐구만요. 그 사이에 환율이 1240원으로 올라가지고 원화 금액이 2480만 원 입금됐구만요. 자, 여기 있던 외상 자, 매출 외상 매입금 입금된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은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2,480만 원을 갚았다. 그런 얘기거든요. 자, 보통예금 계좌에서 나갔어요. 송금하여 결제했어요. 지금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원재료를 사가지고 오면서 외상했죠. 네. 그랬는데 이때 달러가 2만 달러였었고요. 2만 달러였었고 그때 당시 환율은 1,200원이었었나 봐요. 그래서 2,400만 원 이렇게 해놨었는데 지금 이제 갚아야 될 날짜에 가서 보니까 외상매입금 2,400만 원 차변 쪽으로 빼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보통예금 통장에서 환율이 그새 올라가지고 2,480만 원 환율이 나갔다 그 얘기죠. 네. 자, 그러면은 차이가 나잖아요. 이 80만 원에 대해서는 뭐라고 쓴다? 외화 환산 손실. 외환과 한산 외환 차손. 외 지금은 차손. 결산이 아니기 때문에 네 글자. 네 글자가 와야 돼요. 결산일 때는 외화 환산 손실 6글자이지만 그때 평가할 때는 지금은 결산이 아니잖아요. 그럴 네. 때는 네 글자예요. 그래서 80만큼 결국 손해 난 거야. 외환 차손 생긴 거예요. 됐을까요? 네. 네. 그렇게 하고 이때 수수료 비용 해서 10,000원 쓰시고 대변에는 현금으로 10,000원 이렇게 나간다는 거. 됐죠? 네. 그래서 여기서 거래처가 많이 보여요. 외상매입금, 보통예금. 자, 이렇게 거래처 쓰셔야 돼가지고 자, 한번 써봅시다. 또 침착하게. 그래서 일반 전표 오셔갖고 5월 20일자 차변 쪽에 251번 외상매입금 쓰셨고 외상매입금의 거래처 사명 금액은 2,400. 자, 외환 차손 80 쓰셨고 831번 수수료 비용 대변 103번 보통예금 그래서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외환은행 금액으로는 2,480만큼 그렇게 하고 대변 쪽에 현금 해가지고 여기까지 써서 마무리가 잘 되면 끝났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 글자다. 외환 차손이다.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부가가치세로 왔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발급 전송 문제가 나왔고요. 세액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날짜도 한 건밖에 없고 품목도 하나밖에 없어서
요거는 평소처럼 처리를 하시면 되겠는데 5월 10일 날 수령한 계약금이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요거 가서 확인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이때 5월 10일 금액은 어디로 가서 확인하셔야 되죠? 일반 점표. 그렇죠. 일반 전표입니다. 그래서 5월 10일 날짜 일반 전표 오셔서 이러한 자 5월 10일절 수령한 계약금이었으니까 계정 과목은 뭘로 돼 있다? 선수금. 예, 선수금 금액은 120. 120만 원 한쪽에다가 120만 원 메모해 놓으셨다가 자, 매입 매출 전표 오셔서 침착하게 5월 15일 써주시겠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유형은 11번 세금 계산서니까요. K-101 써주시고 100개 거래처는 우리가 그린푸드니까 서울상사 됐지요? 전자 지나가셔야 되고요. 복잡하니까 3번입니다. 자, 차변에 뭐라고 쓸까요? 선수금. 외상 매출. 그렇죠. 259번 선수금 금액 확인한 금액 120이었죠? 네. 그 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11자로 산업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하기로 했어요. 자, 이건 뭐라고 분개하면 된다? 외상 매출. 그쵸. 아직까지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 받기로 했지 받은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외상매출금 1200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셔가지고 가서 발급전송까지 딱 해주시면 끝나죠. 네. 네, 그 다음입니다. 자, 요번에는 수정 나왔습니다. 수정. 자, 내용을 보시면요. 이렇게 일부 하자가 있어요. 그래서 환입하기로 했습니다. 환입. 자, 환입. 자, 6월달 4일자 오셔가지고 체크 한번 하시고 수정. 자, 눌러주시면서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환입입니다. 그랬으면 2, 3, 4 안에 들어가죠. 네. 그래서 3번 찍어주셔가지고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이때는 날짜를 고쳐도 되는 거죠. 2, 3, 4니까요. 그래서 환입일자 6월 20일자로 고쳐주시고 자 K-301 자 환입 수량이 10개예요. 여기다가 다시 10을 쓸까요? 마이너스 10을 써야 될까요? 마이너스 10. 그쵸. 마이너스 10을 써주셔야지 이렇게 환입이니까 마이너스 12. 빼기가 되겠죠. 됐죠?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가서 발급 네. 전송 하시면은 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해서 20일자 가셔가지고 발급 전송까지 딱 하시면 끝났어요. 자 이거는 제가 일부러 일 찍었지 저처럼 일 찍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가서 발급 전송 꼭 하셔야 되죠? 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요번에는 쭉 내리셔가지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작성자의 부가치세 신고서 작성 이게 나왔어요. 자, 7월 17일자 그리고 7월 18일자 현금 영수증 3건이 나왔는데 자, 신용카드 매출하고서 받은 것들인데 무조건 다 여기 매입세액 있다고 그래가지고 다 공제받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다 공제받는 건 아니고 쭉 내려보시면은 여기 지금 첫 번째 거 보니까요. 이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영업부 직원 출장 시 우등 고속버스 교통비를 법인 구매 전용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자, 여객운송업 일반과세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거는 관리부 직원 회식했고요. 세 번째 거는 요 관리부에서 사용할 문구를 구입했는데 현금 영수증을 수취했고요. 이때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입니다. 세금 계산서 발행을 못하는 요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거든요. 이랬을 때 1, 2, 3번 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하고 일반 전표 이렇게 입력하라고 그랬다는 얘기는 이 중에서 매입세 공제 받는 것이 있고 못 받는 것이 있다.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세 가지 1, 2, 3번 자료 중에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그거 이제 해주셔야 되는데요. 요거죠, 요거. 요게 한번 보시면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표 부분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 그래서 공제가 가능하면 어디다 넣으시고? 매입 매출. 그쵸. 공제가 안 되면 매입 일반 매출. 전표. 예, 일반 전표에다 넣으셔야겠죠. 일반 점표. 예. 그랬을 때 공제가 안 되는 애들은 첫 번째 뭐가 있죠? 불공. 그쵸. 불공 항목들. 접대비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 있죠. 간이과세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자, 목, 이, 미, 미, 여, 여, 입 이렇게 돼 있죠. 입.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네. 방금 세 건 중에서 해당이 안 되는 건이 있지요. 네. 저 찾으셨을까요? 어떤 것이 해당이 안 될까요? 우동, 일번하고 우스버스 삼번. 1번, 3. 첫 번째 1번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예, 안 되죠. 왜? 네요. 예, 여객 운송이죠. 네. 해서 목이 미어 안 입 되는 해서 얘는 일반 전표로 가야 돼. 1번 자료는. 여기 딱 보시고 7월 17일 다 되는 게 아니다. 매입세액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더라도 요거 같은 경우는 차변에 요 내용을 보시면은 이 여객 운송 이렇게 돼 있어요. 영업부 직원 출장 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비교통비. 812번 여비교통비로 가주셔야 되고요. 자, 금액은 얼마냐? 봤더니 88,000. 이렇게 됐겠고요. 그 다음에 대변 쪽에다가는 얘네들 카드니까 253번 미지급금. 그래서 롯데카드로 넣어주시고 롯데카드. 88,000. 됐지요? 이렇게. 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은 충분히 됐었어요. 사유를 보시면 관리부 네. 직원이기 때문에 김호철 신한카드 결제에 있다. 일반 과세자고요. 해서 얘는 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어디로 간다? 메인 매출. 그렇죠. 메인 매출 전표 오셔서 7월 18일자. 해서 카드니까 57번. 신한카드네요. 신한카드. 분명. 자, 이거가 뭐였었냐. 관리부 회식. 그 다음에는 공급가액 부분에는 세금 합쳐진 22만 원 넣으셔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나눠지겠고 거래처는 스시천국이다. 스시천국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전자 지나가시고 카드니까 4번 찍어주시면서 요것 또한 관리부 직원이니까요. 811번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됐지요? 자, 이거 네. 하나 공제 받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왜 공제를 못 받지요? 3번은 간이가세자. 그렇죠. 간이과세자. 자, 이 부분은 그럼 어디로 입력을 하셔야 되지요? 일반 전표. 그렇습니다. 일반 전표. 그래서 정확하게 요거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금이기 때문에 출금으로 끊어주시면 되겠죠. 출금. 해서 사용할 관리부에서 사용할 문구라고 그랬으니까요. 소모품 B 쪽으로 비용 처리하라 그랬으니까 소모품 B 830번 봐주시고 금액은 110 더하기 자,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다 작성이 됐고요. 그런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령금액 합계표를 가시면은 방금 입력하신 건 중에서 쭉 오셔서 수령입니다. 수령. 자, 여기서 수령금액 합계표 쪽으로 오셔가지고 가서 날짜 해당되는 날짜가 2기 예정이니까요. 7월부터 9월 쫙 찍어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집계가 한 건이 잘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3건 중에서 한 건만 해당되기 때문에 한 건만 반영이 됐다는 거.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 신고서 가서 보셔가지고 신고서에 딱 가셔가지고 이게 예정 신고서 7월 1일부터 9월 30일 가보시면은 알아서 짠 찍었을 때요. 수령이니까 밑에 부분에 있어요. 매입 쪽에서 그 밖에 부분에 20만 원에 2만 원짜리가 잘 들어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됐죠? 네. 자, 여기 거 금방 요거 하나만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쉬운 거 하나 나왔고요. 이번에는 자, 매입세 불공제 내역 중에서 정산 나왔습니다. 정산. 자, 정산. 요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한 번 했었어요. 쭉 내려가지고 보시면요. 매입세 불공제. 요 중에서 매입세 불공제 중에서 4가지가 있는데 이게 제일 쉽고요. 이거는 일반 자, 이거는 메인 매출 전표에다 입력한 내용들이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이고요. 자, 안부는 언제 한다 그랬어요? 예정 때 한다, 확정 때 한다. 예정 예정 때 한다 그랬었고요. 정산하고 재계산은 확정. 예, 확정 때 하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산이라고 써 있는데 날짜가 어떻게 돼 있다? 12월 달이죠. 예? 네. 그러니까 벌써 얘는 정산, 즉 확정 때 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내용인 즉슨 무슨 내용인가 보시면은
겸업에 사용할 자, 소모품을 구입하고 수취한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포장 박스가 있는데 이 포장 박스를 구입해가지고 일부는 과세 제화를 포장할 것이고 일부는 면세 제화를 포장할 건가 봐요. 이해되시죠? 이 300만 원 값을 구입해가지고 그 다음에 네. 자, 내용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공통매입 안분 정산 자료가 나왔습니다. 즉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분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금액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 가지고 뭐 어려울 건 없고요. 그냥 여기서 하라는 대로 해주면 되는데 첫 번째 자 방금 우리 소모품 300만 원짜리 방금 보셨잖아요. 그거 매입 매출 전표에다 일단은 입력을 하셔야 돼요. 입력을 하시는데 자 매입과세 유형이란 말 여기 보이시죠? 네. 이거는 51번으로 넣으라 소린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금방 보셨던 소모품 구입했던 300만 원짜리를 매입 불공으로 입력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거꾸로. 근데 대부분은 방금 요거를 몇 번으로 입력한다고 요거를 은면이 이거 몇 번으로 입력한다고요? 마이크 끄셨나 보다. 나연 언니 이거 몇 번을 입력한다고요? 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소모품 네. 예, 소모품 구입해서 나연 언니 그렇게 하고 세금 계산서 받아왔어요. 저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빨간색 아니고. 그러면은 매입 매출 전표에 오셔가지고 자 날짜는 12월 13일 쓰실 거고 유형을 몇 번으로 할 거냐 그거거든요. 파란색이고 세금 계산서면은 유형 몇 번? 51번. 그쵸 51번이죠. 왜냐면 매출은 빨간색이죠. 네. 지금은 51번. 매입 중에서도 파란색 매입으로 보시고요. 포장 박스 외 이렇게 딱 써주시고 공급가 300 부가세 30 쓰시고 거래처 포장 청구 자, 전자니까 1번 찍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분계 부분에 있어가지고 분계에서 잘 보시면은 얘네들 밑에 외상 미수금 돼 있죠. 네. 네. 만약에 이게 원재료였으면 외상 미수금 떴으면 유형 몇 번? 2번. 2번. 근데 얘는 지금 포장 박스니까 분개하실 때 뭘로 가시면 좋은가 봤더니 여기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분명히 써 있었죠. 네. 네. 그러면은 소모품 비 이런 걸로 잡으라 소리니까 자, 요것도 잘 봐야 되겠네요. 공장용 소모품이라고 분명히 돼 있었고 비용이라고 했었고 그랬으면 우리 530번 소모품 비로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럴 때는 분개를 유형 몇 번을? 3번. 그쵸 3번을 찍어야겠죠. 3번. 3번을 찍으면은 요때 차변에 뭐라고 분개하자? 소모품비. 530번 소모품 비로 가자 그 얘기죠. 네. 그리고 대변에는요. 부가세 외상 대금권? 매출. 미지급금. 네? 왜냐면 부가세 아. 대급금은 이미 여기 지가 자동으로 생기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 결제를 외상했다고 하지만은 이게 소모품 비였기 때문에 여기다가 330만 원 넣자 그거죠. 네. 자 이렇게 넣었어요. 자 그다음 자 그러면서 이 300만 원 속에는 방금 보신 것처럼 면세 제화도 포장하고 과세 제화도 포장하는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가가치세 30만 원에 대해서 일부는 공제 받을 수 있고 일부는 공제를 못 받을 수도 있다 그 얘기죠. 네. 네. 그거를 안분 나누겠다는 거죠. 나누겠다. 안분이라는 것은 그래서 딱 오셔가지고 두 번째 가셔야 될 거가 여기입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그래서 공통으로 구입한 매입세액 정산 내역 반영하자고 가제예요. 그래서 오시면은 이렇게 오시면은 그 가운데서도 지금은 이익이 확정 신고 기간이라고 밑에 써 있어요. 이렇게 날짜가 이익이 확정 신고 기간. 그렇기 때문에 10월부터 12월 이렇게 써주시고요. 이때 세 번째 거 어떻게 보면 세 번째 거고 번호로는 4번인데 이 정산하겠다고 계산식을 두 번 톡톡 찍으시면은 계산식이 알아서 이렇게 뜨고요. 여기 주어진 자료가 다 공급가액으로 돼 있어. 이렇게 공급가액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1번 공급가액으로 가시면 되는 것이지요. 네. 면적이 아니고요. 그래서 1번 딱 찍으시면 되고요.
대부분 다 1번이에요. 그래서 네. 기존 데이터 불러오겠냐고 하면 다 불러오세요, 일단. 그러면은 다 불러와지고요. 자, 이 구분에 해당하는 방금 보신 소모품 B라고 여기다 써주셔도 되고요. 안 쓰고 지나가도 크게 문제 안 돼요. 네. 그렇게 하고 방금 보셨죠? 이때 총 공통 매입세액이 얼마냐? 요 밑에 보시면은 다 자료는 다 나와 있어요. 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요. 2기 예정 공통 매입세액 지금 예정 때는 100만 원이고요. 확정 때는 방금 얼마이고요? 30만. 예, 두 개 합쳐갖고 얼마고요? 130. 130.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정산하는 거니까 130만 원을 다 써야 돼요. 이게 네. 확정값만 네. 쓰시면 안 되고요. 네. 자, 그 다음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요. 요 총 공급가액 분의 면세 공급가액이 알아서 계산이 됐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2기 예정 합계가 있죠. 이렇게 5억. 네. 네. 그리고 2기 확정 합계가 있죠. 7억. 네. 네. 그럼 두 개 더하면 얼마? 12억. 12억. 그리고 그 중에서 면세 2억. 4억이니까 자, 6억이죠. 네. 네. 그래서 12억 분의 6억 해갖고 지가 알아서 12억 분의 6억 이렇게 딱 만들어지죠. 네. 네. 그러니까 면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몇 퍼센트? 50%. 그렇죠. 50 반절이죠. 12억 분의 6억이니까. 네. 네. 그래서 이 총 공통 매입이 지금 130만 원인데 그 중에 반절에 해당하는 50%에 해당하는 65만 원은 자, 공제를 해준다 못 해준다. 못 해준다. 그쵸. 불공이니까 못 해준다 그거지요. 네.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은 이때 예정 때 예정 신고 시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해갖고 얼마를 40만. 40만 원을 이미 못 받는 걸로 공제 처리했대요. 그래서 40만 원을 이렇게 처리했대요. 그러니 이번에는 얼마만? 15만 원. 그쵸. 25만 원만 불공 처리하시면 된다 그 얘기죠. 네. 네. 자, 그래서 가볼게요. 자, 오셔가지고 날짜는요 쭉 보시면 이렇게 공통 매입세액 전산 관련 회계 처리 해서 오늘 날짜가 12월 31일 해서 과세기간 종료 일자에 자, 여러분들 여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실컷 아까 부가가치세 대급금 해가지고 공제 받는다고 실컷 여기다 넣었죠. 네. 네. 그랬는데 이것 중에 일부를 공제를 못 받는다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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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못 받으면은 얘가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차변에 있던 애 못 받으면 대변으로. 대변. 그쵸, 대변 쪽으로 빠져야겠죠. 해서 얘가 지금 대변 쪽으로 빠지는 거고요. 대변 쪽으로 얼마가 25만 원이. 그렇게 하고 차변에는 자, 요거 차변 개정 과목 뭘로 할 거냐? 만약에 대상이 원재료였으면 원재료, 대상이 기계장치였으면 기계장치, 소모품 B였으면 소모품 B. 여기 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바뀌겠는데 우리는 지금 뭐였지요? 소모품 B.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다 뭘로 처리하시면 된다? 소모품 B로 바꿔주시면 돼요. 차변이 소모품 B. 근데 이때 소모품 B도 공장 것이냐 판매비와 관리비 거냐에 따라서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공장. 공장. 그쵸, 공장이죠. 해가지고 네. 530번. 자, 오셔서 530번 확실하게 다 와가지고서 이런 거 처리 안 해갖고 끝전에 가서 미스 나버리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일반 전표 12월 31일자 차변 쪽에 530번 소모품 B 25만 원, 대변 쪽에 135번 부가세 대급금 공제 못 받아요. 이렇게 빼주시면 끝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때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반영은요. 지가 이미 돼 있어요. 와서 보시면 이렇게 처리돼 있으면 앞에 와서 보시면 여기 25만 원 보이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장하시고 나오셔서 신고서 가셔가지고 앞에다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찍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보이시죠? 네. 네. 여기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오케이? 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안 알려줄 수도 있다고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친절할 것이라고 언제까지 친절할 것이라고 나한테만큼은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여기 이 금액이 안 알려줄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와서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 여기 매입세 불공제 내역서 보이시죠?
네. 네. 해가지고 여기 들어가셔갖고 지금 이기 예정 신고 기간인 7월부터 9월 찍으셔가지고 저장된 게 있대요. 이렇게 가보시면요, 이 안본 여기 가보시면요, 이렇게 40만 원이 있어야 돼요. 이 40만 원이 바로 이 4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예정 때 여기 보시면은 예정 때 요 세역 100만 원짜리가 하나 있었나 봐요. 그래서 2억 분의 총 공급가액이 5억 분의 면세가 차지하는 게 2억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계산해서 40만큼 불공제 해서 이미 처리가 됐던 거 여기다가 알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안 알려줬으면 우리가 직접 가서 확인 꼭 해보셔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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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하시면은 마무리가 되었어요. 좀 어려웠나요? 자, 다시 한번. 자, 어려웠으면은 천천히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게요. 왜냐면 세무 2급에서 여러분들 어렵게 하는 애들이 있다면 이 부속 있잖아요. 이 부속. 근데 부속 중에서도 맨날 나오던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애들은 맨날 부동산 나오죠. 맨날 의제 나오지. 의제. 예, 이런 애들. 이런 애들 맨날 나오는 애들이고 가끔 매입세 불공 중에서도 요 정산하는 거하고 재계산이 나오면 어렵다고 하시는데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냐, 어렵기만 하고 막 이럴 수 있는데 생각을 한번 해야 돼. 생각을. 다시 한번요. 지금 정산이라는 걸 한다는 거는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정산은 항상 이렇게 예정 때 이러한 것들은 예정 때는 정산을 하지 않고 확정 때 정산을 하거든. 확정 때. 이 확정 때는 마무리를 잘 지어야 돼요. 그래서 이때 정산 때 할 건데 날짜가 항상 확정이기 때문에 여기가 10월부터 12월 이렇게 지금 기간은 이렇게 넣으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 전에 뭐부터 하고 오느냐면 이런 식으로 한 건을요 입력을 해주셔야 돼. 이렇게 한 건을. 그래서 한 건을 입력하시는데 12월 13일절 입력하시면서 파란색이고 세금 계산서니까 51번으로다가 해서 30만 원 이거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처리하고 오실 거잖아요. 근데 내용을 네, 보셔갖고 이게 포장 박스가 요 아까 조금 어려웠었던 거는 공장이냐 비용이냐 요것도 구분을 꼭 하셔야 돼. 형광펜 체크하셔갖고 만약에 비용이 아니고 자산으로 하라 그랬으면 뭐라고 분개해야 돼요? 소모품. 그렇죠. 소모품. 만약에 공장이 아니고 이 뭐 판매비와 관리비 쪽이다 그랬으면은 800. 그렇죠. 800번대가 되겠죠. 그래서 입력을 딱 해 주셔가지고 지금 여기 구입했을 때 주곤이 30만 원 이 포장 이 박스가 과세제화만 만들면 다 매입세 공제 받아도 되죠. 네. 근데 그 중에 일부를 뭘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면세. 면세. 그렇죠. 면세를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갖고 와서 보시면은 그동안에 요 2기 예정부터 확정까지 6개월 거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거 토탈 매입세액이 공통으로 구입한 매입세액이 130만 원이래요. 130만 원. 방금 거는 여기 30이고요. 2기 예정 거는 100만 원이고 두 개 합쳐갖고 130이고 그래서 여기다 130 쓰시고 6개월치 총 공급가액이 여기 이렇게 합계가 5억 7억 있으니까 두 개 더하시면은 아하 12억 그리고 면세가 차지하는 게 6억 해서 그 비율을 지가 알아서 계산하지요. 네. 해서 밑에 12억 분의 6억이니까 반절이니까요. 130만 원의 반절은 면세 제화 만들었다 그 얘기니까 65만 원 공제 못 해준다 그 말이 있죠. 네. 네. 근데 지금 앞에 이게 예정 신고 시에 어떻게 됐더라? 네. 40만 원이 안분으로 40만 원이 지금 이미 예정 때 불공 처리가 됐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빼가지고 나머지 25만 원만 이번에 불공 처리하라고 그 얘기죠. 네. 네. 그러니까 이때 그 말은 뭐냐면 분계가 차변 쪽에 이거 우리 매입세 공제할 때 금방 가서 보신 것처럼 날짜 요 날짜 가서 12월 13일자 가서 보신 것처럼 차변 쪽에 소모품 비 그리고 부가가치세 대급금 이렇게 있었잖아요. 네. 이것 중에 일부를 공제 못 해주는 거니까 대변으로 빼라고요. 그렇게 하고 여기는 뭐밖에 올 수가 없어. 차변에는 이제
소모품. 그쵸, 소모품 B라고 처리하면 된다. 그 얘기인 거죠. 네. 됐죠? 근데 네. 이 내용에 대한 거를 메인 매출 전표에다 입력하는 게 아니고 어디 가서? 일반 일반 전표. 그렇죠. 일반 전표. 오셔가지고 31일 날 해서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고요. 아마 잘했으면 지난번 9월 30일자도 여기도 한 번 돼 있네요. 이렇게 금방 보셨던 40만 원짜리 여기 돼 있죠? 네. 네. 예, 이렇게 돼 있어야 맞겠죠? 되었을까요? 네. 네. 자, 영상을 한번 여러 번 보시면 더 도움이 되고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결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결산일 현재 정기예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단기분, 경과 이자를 인식하고 싶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인식이 될까요? 자, 발생 일자가 2021년도 7월 10일. 만기 일자가 2022년도 7월 10일. 자, 2천만 원이거든요. 이자율 6%. 이자 지급일이 자, 22년도 7월 10일.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이자가요. 선불로 우리 통장에 찍히는 게 아니고 만기가 다 돼야 이자가 나오죠. 네. 네. 그러니까 오늘은 바야흐로 몇 월 며칠이에요? 12월 31일. 예, 12월 31일. 비록 이번 연도 이자 아직 못 받았지만 우리는 대변에다 뭐라고 분개해요? 이자 수익. 그렇죠. 이자 수익. 그리고 차변에는 아직 못 받았지만 선수 수익. 예, 선수 수익? 미수. 미수 수익. 자, 항상 이거잖아요. 이거. 또 헷갈리시면 안 돼. 자, 우리 옆집 언니 이름이 뭐예요? 소, 소선미. 선, 화미. 미. 해서 미. 소는 소모 품비 정리고요. 선은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미지급. 이거잖아요. 뒤에 네. 숫자 붙은 애들은 수익으로 묶고 급자는요. 비용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방금 거 우리 이자 비록 돈 안 받았어도 이번 연도 이자 수익으로 하고 그럼 차변에는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잖아요. 둘 중에. 뒤에 미수. 숫자 붙었으니까 뭘로 골라야 되겠어요? 미수 수익. 그쵸. 이렇게 미수 수익 이렇게 골라야지. 엉뚱하게 성급 비용? 에라이. 자, 이렇게 미수 수익 해야 되겠죠. 미수 수익. 이제 금액만 결정 지으면 끝나겠죠. 네. 자, 그러면은 2천만 원 곱하기 6% 하면 이건 1년 거죠. 네. 네. 그러면은 그 중에서 여기 지금 보시면 월할 계산하라 그랬을 때는 나누기 12달로 하셔갖고 한 달 거 계산하신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네. 지금 보시면 일단 계산기를 눌러볼게요. 자, 2천만 원 곱하기 6% 하고요. 자, 나누기 12달 하니까 10만 원씩 나왔잖아요. 월 금액이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뭐라고 돼 있느냐면요. 1개월이 안 되면 1개월로 보라고 여기 분명히 써 있었죠. 네. 네. 그러니까 7월 10일부터 지금 7월, 8월 이렇게 가가지고 6개월, 즉 12월까지 가면 6개월이죠. 네. 그래서 여기다 6을 곱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60만 원 이렇게 처리하셔가지고 미수수익 60, 이자수익 60 이렇게 가야 되겠죠. 네. 근데 어떤 분은 어떻게 하느냐면 돈 받기 싫은가 봐. 7월달 빼고 8월부터 쉬어. 그게 아니죠. 네. 지금 60만 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네. 일반 전표에 가가지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자 오셔갖고 차변 쪽에 미수 수익 대변 쪽에 901번 이자 수익 끝났지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네. 됐어요.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여기를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재료 감모 수량은 모두 정상감모입니다. 정상감모. 심심하군요, 문제가. 자, 뭔 소리냐면은 원재료가 이렇게 있어요. 그랬는데 수량이 장부에는 400개인데 실제 금액은 얼마래요, 수량이? 380개. 예. 그러면은 이렇게 수량이 하락한 거, 수량이 20개가 지금 부족한 거 이런 걸 감모라고 하죠.
네. 네. 자, 그랬을 때 정상간모일 때는 우리가 특별히 무슨 분개를 하지 않죠. 네. 네. 자, 비정상적이었을 때만 분개하시는 거죠. 네. 네. 자, 그래서 지금은 그냥 요 760만 원, 여기 350만 원, 제품 3,600만 원, 요거 그대로 그냥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오셔가지고 결산 자료 입력 쪽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결산 자료 입력. 오셔가지고 1월부터 12월까지 딱 찍어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기말 원재료입니다. 기말 원재료 요 자리에다가 기말 원재료 자리에다가 760. 오케이.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갔고 제공품이 여기 있지요. 기말 제공품. 네. 자, 여기다가 350. 그 다음에 기말 제품 있지요. 기말 네. 제품에다 3,600. 되었을까요? 네. 이렇게 딱 넣으시고 상단에 뭐만 눌러주시면 전표 추가. 그렇죠. 전표 추가만 해주시면은 크게 어려울 것 없이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 결산을 완료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자, 손익계산서 가서 12월 달 찍고 당기순익 579. 그 다음에는 잉여금 쪽에 와서 자, 해서 579 확인하고 전표 추가 딱 눌러주시면은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일반 전표 가보시고 조회 눌러주시면은 수동분계. 어메, 뭘 눌렀대? 잘못 뒤집어졌다. 자, 수동분계 돼 있고 그 다음에 결산 자료 마지막 잉여금까지 잘 마무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는 급수를 또 회사를 또 얼른 바꿔볼까요? 8회로. 네. 네. 자, 경신테크가 되겠고요. 자, 경신테크에서도 인사관리 쪽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인사관리. 자, 그런데 인사관리 가기 전에요. 우리 모의 8회거든요. 지금 모의 8회? 네. 네, 모의 8회 부속 서류 있죠. 부속 서류. 네. 네, 그 중에서 지금 보니까 재계산이 나왔네요. 이거 지금 해버려도 되지 않을까요? 네. 네. 자, 만약에 하다가 또 요거 재계산 이쪽 못 넘어가고 종칠 것 같은데 그냥 우리 어차피 한 김에 요거 재계산 한번 해버리게요. 회계 쪽에서. 자, 그 중에서 보시면은 요거잖아요.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 잘 보시면 문제에서 이렇게 재계산 및 이렇게 나왔어요.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재계산 및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그러면은 재계산은 도대체 언제 하느냐? 재계산은 언제 하느냐? 자, 내용을 보시면 쭉 재계산은 이런 경우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1번 조건이 뭐예요? 읽어보세요. 감가 대상 대상자. 그쵸. 감가대상, 감가상각 자산만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감가상각 자산이 대상인 거예요. 자, 그 다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누구를 하면 안 되느냐면요. 토지 하면 안 돼. 토지. 여기 토지 지금 보시면 토지 나오지도 않았네. 그리고 원재료. 이런 애들은 한다 안 한다? 아니.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차량 운반구 중에서요. 요 지금 쭉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업무용 승용차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차 쪽에서도 업무용 승용차. 얘네들은 안 해요. 얘네들 세 가지는. 토지, 원재료, 차량 운반구 중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된 것들은 요요. 자, 재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재계산 안함. 됐죠? 그래서 처음 시험 문제를 받아보시면 그거부터 일단 빼서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누굴 빼버려야 된다? 원재료. 저 원재료를 딱 빼줘야 되거든요. 그럼 대상이 되는 애들이 기계장치와 건물이에요. 그러면 자 이때요. 기계장치부터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자 이미 메인 매출은 다 돼 있겠군요.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이쪽으로 오세요. 그래서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 이 부분으로 와주세요.
이 부분으로 와주시고 그 중에서 얘네들은 항상 재계산은 확정 때만 한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네. 날짜 10월부터 12월 딱 찍으시고요. 그리고 맨 끝으로 와주세요. 맨 끝으로 와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계산식 부분에 보시면 두 번 톡톡 보통 때 두 번 톡톡 찍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네. 그랬는데 얘는요. 밑에 하단을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건물은 1번이라고 돼 있고요. 나머지는 2번이라고 돼 있죠. 네. 그래서 지금 건물이나 구축물은 땅을 기반으로 해서 세워지는 애들이에요. 지금 기계장치는 그렇다면 2번에 속하는 거예요. 2번. 그래서 여기다 숫자 2를 찍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뒤쪽에 건물 나왔을 때는 1번 찍으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다 기계장치를 딱 써주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기계장치가요. 이 매입세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공급가가 4천이고 매입세액이 얼마래요? 400. 그래서 여기다 400 쓰시면 돼요. 400. 되었나요? 네. 그런데 이 기계장치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률이 되게 세요. 25%예요. 25%. 보통 4년 쓰면요. 기계가 수명을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계장치는 여기 100분의 25로 돼 있죠. 그래서 1년에 네. 25%씩 경감을 하잖아요. 그래서 25%로 기계장치는 잡아주시면 되고 건물은 5%예요. 건물 같은 건 한번 지어놓게 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여기다가 이제 20년은 쓸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건물 같은 경우는. 근데 기계는 25%입니다. 이거 잊지 네. 않겠죠? 네. 네. 그렇게 하고 여기를 어려워하시는데 경과된 기간수를 어려워하시는데 원래 부가세는 일기가 6개월이에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일기라고 해요. 그랬는데 예외적으로 법인의 경우는 예정 확정, 예정 확정 이렇게 나눠서 1년에 4번 내는 거예요. 왜? 국가에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를 꼬시는 거죠. 너네들 한꺼번에 6개월치 내려면 힘드니까 이렇게 나눠서 내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경과 기간수를 6개월이 몇 기다? 1기예요. 자, 지금 바야흐로 몇 월 며칠이냐면 2021년도 지금 보시면 2기 확정이 있죠. 2기. 잠깐만요. 2기 확정인가요? 예, 2기 확정이라고 써 있네요. 2기 확정 신고. 그죠? 네. 자, 그런데 지금 이 기계장치 언제 샀대요? 10월 2020년. 2020년도 10월 9일 날 샀다고 써 있지 않나요? 네. 그러면 이때 당시 좋아 죽겠죠. 기계 사가지고 2020년도 10월 9일부터 2020년도 12월 31일까지 여기가 한 기수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한 기수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2021년도 이제 2021년도 1월 1일부터 1월 1일부터 또 한 번 언제까지 2021년도 6월 30일까지 한 번 또 지나가죠. 네. 네. 지금 기수가 몇 번 지나갔어요? 2번. 2번 지나간 거예요. 이렇게 중간에 10월 9일 날 샀더라도 중간에 끼었더라도 하나의 기수로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2기 지나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2기. 경과 기간수가 2기. 오케이? 네. 자, 그러면은 자, 경감률이 50%가 나오죠. 자, 네. 그렇게 하고 여기 지금 보시면요. 밑에 요 계산을 한번 해 주셔야 되는데 요 재계산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 한다? 바로 보시면 면세 비율이요. 5% 이상 차이가 날 때 하는 거예요. 전 기수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그래서 뭔 내용인가를 잘 보시면요. 요렇게 2021년도 지금 현재 2기거든. 2기인데 지난번 기수에 요렇게 면세 재화를 3억을 만들었죠. 네. 그랬는데 이번 기수에는 면세 재화가 어떻게 됐어요? 아우, 4억이 됐죠. 늘었어요? 줄었어요? 늘었어요. 네, 그러면은 봐보세요. 요 기계장치 실컷 사갖고 400만 원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받았을 때는 국가에서 왜 매입세 공제를 해줬다? 열심히 과세제화 만들어가지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만들으라고 우리한테 매입세 공제 해준 거죠. 네. 그랬는데 요것들이 어떻게 한겨? 면세. 그쵸. 과세제화를 늘려 만든 게 아니고 누가 더 늘어났어요. 면세.
그쵸? 면세 제한가 늘어났죠? 네. 네. 그러니까 괘씸하고만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시면요. 요 2021년도 과세 7억과 면세 3억이니까 10억이죠. 네. 10억분의 면세가 차지하는 게 3억이죠. 네. 네. 그럼 이건 30%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공 나눠가지고. 네. 그럼 면세가 지금 30%고 과세가 70%인 거고요. 오케이? 네. 네. 자, 우리는 과세는 별로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 이쪽도 6억하고 4억하고 더하면 얼마예요? 10억. 10억이죠. 근데 면세가 4억이니까 여기 몇 퍼센트예요? 40%. 40%. 그쵸, 40%니까 이 차이가 적어도 5% 이상 차이가 나면 재계산이라는 걸 하는 거죠. 네. 네. 근데 지금 얼마나 나요, 차이가? 10%.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금방 여기 오셔갖고 여기를 10% 차이 난다고 10을 딱 써주셔야 돼요. 이해하셨슈? 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요 마이너스 10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더 불공처리 된 게 있으면 더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10이 늘어났기 때문에 10을 쓴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밑으로 와요. 자, 이번에는 이제 건물이니까 건물은 몇 번으로 써요? 1번. 네, 1번. 1번 써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 건물 쓰시고 금액은 여기는 매입세액을 쓰는 거기 때문에 매입세액은 얼마예요? 600. 600인 거고요. 그 다음에 체감률은요. 아까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 건물은. 5%. 5년. 그쵸? 5년 아니요. 5%. 자, 그 다음에 경과 기간 수를 또 세보세요. 자, 요걸 기준으로 세보세요. 저 기다릴게요. 자, 몇 번이나 경과됐다고 혼란가다 궁금해. 한번 해보세요. 자, 계산해슈. 네. 네, 어떻게 됐어요? 4기. 4번 나와서 4? 네. 4 나오셨다고요? 저도 4 나왔을 것 같아요. 왜냐면 2019년도 9월 10일이면 7월 1일부터 2019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한 번이잖아요. 그쵸? 한 번 기수 지나가고 그 다음에 2020년도는 2번 지나가는 거죠. 1기, 2기. 예? 해서 1기, 2기 해서 그리고 2021년도 앞에 한 번 1기수 지나가죠. 1기. 네. 네.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셋, 4개가 지나가서 경과 기간 수가 몇 개다? 4기. 4가 되는 거죠. 4가. 됐죠? 그렇게 하고 비율은 금방 계산해서 10%죠. 네. 네. 끝난 거죠. 이렇게 끝난 거. 여기까지 하셨으면 아주 잘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일반 전표에다가 이제 입력을 하셔야 되잖아요.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자, 분계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쭉 오셔가지고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기계장치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기계장치 처음에 구입했을 때 차변에 기계장치라고 하고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하지 않나요? 네. 예. 그렇게 하고 대변 쪽에다가는 뭐 보통 예금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할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이 부가세 대급금 중에 일부 여기 20만 원 공제 못 받게 됐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대변 쪽으로 부가세 대급금 빼야죠. 20만 원. 그래놓고 차변에는 뭐라고 쓸까요? 지금 차변에 쓸 말이 뭐밖에 없어요? 기계장치. 네, 기계장치라고 쓰시면 되죠. 지금 얘는 기계장치라고 20만 원 이렇게 하나 끝났고요. 자, 또 자, 요번에 또 밑에 건물 보이시죠? 네. 예. 요것도 어떻게 했겠어요? 건물 구입했을 때 차변에 건물 쓰고 대변에 부가세 대급. 대급금 썼겠죠. 이렇게 됐겠죠. 그러면 여기도 부가세 대급금 중에 48만 원 공제 못 받는 거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이렇게 됐겠죠. 예? 네. 그리고 차변 네. 쪽에는 건물. 그쵸. 건물밖에 쓸 말이 없잖아요. 이거 건물. 그죠? 네.
네. 건물 48만 원. 오케이? 네. 네. 해가지고 얘네들 분계를 몇 월 며칠자로 해야 되겠어요? 12월 31일. 그렇죠. 12월 31일자로. 어디 가서? 일반 전표. 그렇죠. 일반 전표죠. 예? 왜냐면 매입세액 메인 매출 전표는 그 세금이 있을 때 가는 곳이고 지금은 일반 전표 가가지고 이렇게 분계를 하라는 거죠. 12월 31일자에. 차변에 206번 기계장치. 자, 이렇게 차변에 202번 건물. 어때요? 이 재계산도 많이 어려웠어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려면 방법이 뭐냐면 다양한 문제들, 재계산하고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접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2월 달에 할 때는요. 여기 또 이제 모의고사는 웬만큼 다 끝나니까 최신 기출 50회부터 21회까지 또 싹 또 한번 훑어보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또 가져야 돼요. 자, 잠깐 쉬었다가 자, 부가가치세 이번에 작성 문제 8점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다른 때하고 좀 다르게 다양한 애들이 막 나왔어요. 간주공급도 보이고 있고요. 수입 세금 계산서도 보이고 있고 이렇게 자료 3번까지 등장하고 있어도 우리는 항상 어때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뭔 문제를 내줘도 다 맞춰버릴 수가 있어. 자, 일단 간주 공급 최근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아닌가요? 네. 네. 뭔 뜻이요? 뭐뭐로 본다? 뭐뭐로 봐, 뭐뭐로. 공급. 그쵸, 공급으로 본다. 좋아, 아주 좋아. 자, 그런데 경신테크는 자사잖아요. 자기네 회사에서 생산한 멋을, 제품을 영업부 직원 김민승에게 뭘 했대요? 선물. 네, 선물했대요. 이게 지금 간주 공급에 보시면 간주 공급 네 가지가 있잖아. 뭐뭐가 있었죠? 사패. 그렇지. 자개사패. 자개사패.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에 몇 번째 속하는 거예요? 가공. 사업상 증여라고요? 아니. 자, 자가 공급은 우리 회사 면세 재화에다 전용한다. 멍멍. 예, 우리 객검을 우리 개에다가 먹이는 거. 개인적 공급은 그 객검을 사장님도 먹어보고 종업원 주는 거. 그렇게 하고 그것이 알딸딸하니까 거래처 사장님 주는 거. 그래갖고 회사가 결국 망해버리는 거. 그죠? 여기는 어디에 속하는 것이다? 개인적 공급에 속하는 거죠. 개인적 공급. 개인적 공급. 자, 그러면은 일단 6월 20일자로 오는 거잖아요. 6월 20일자 오셔갖고 메인 매출 전표 6월 20일자 와서 그러고 난 다음에 유형을 하나 고르셔야 되잖아요. 자, 유형을 고르시는데 지금 공급으로 봐서 세금 내라 그랬기 때문에 매출이겠어요? 매입이겠어요? 매출. 그쵸? 매출 중에서도 몇 번? 14번. 14번. 건별이죠, 건별. 자, 14번. 자, 왜 14번인지 이유 좀 설명해 줘 보세요. 좀 개인한테 그냥 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개인한테 그냥 줘서. 자, 14번 건별이 되려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징빙이라고 하는 거가 11번이 되려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되고 12번이 되려면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되고 13번이 되려면 계산서 해야 되고 다 이렇게 다 있죠. 근데 14번 건별은 영수증이라고 하는 거는 적격증빙으로 보시면 안 돼요. 혹시 영수증 나왔다고 해서 그걸로 보시면 안 되고 이런 적격증빙을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14번 건별로 보시고요. 자, 건별로 보는 거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건별로 들어갈 수 있는 유형 세 가지. 소매 매출. 그쵸? 소매 매출 두 번째, 간주 공급. 간주 공급 세 번째, 간주 임대료. 그쵸? 간주 임대료 세 가지가 바로 다 14번 유형이었죠. 그럼 여기다 품명에다 제품 이렇게 쓸 거죠. 자, 이러면서 공급가액은 얼마 써야 될까요? 100만 원, 150만 원, 150. 150, 150,
네. 아주 좋았는데 이렇게 써야 돼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얼마 쓰고 있죠? 165만. 네, 165만 원. 왜냐면 간주 공급이나 이런 애들은요, 카드나 현금 영수증 이런 애들 간주 공급, 그러니까 여기 유형 14번 그리고 현금 영수증이나 카드는요, 공급 대가를 쓰셔야 돼. 세금 합쳐진 금액을 쓰셔야 돼. 해서 국가에서는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가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항상 뭘로 계산해요? 세금은? 세금 합쳐. 시가로. 그래갖고 여기다 165만 원을 쓰시면 15만 원 빠져나왔죠. 네. 네. 그 다음에 거래처가 누구죠? 지금 여기 보시면. 김민승. 그래서 김민승이 등록이 돼 있으면 넣고 김민승이 없으면 안 넣어요. 네. 그러고 지금 전자세금 계산서 아니죠? 네. 네. 그러면은 오셔가지고 자 여기 지금 밑에 보시면 현금 받았나요? 외상했나요? 혼합했나요? 카드했나요? 혼합. 그게 없어. 그쵸. 여기 원래는 분계 없음 0번이에요. 0번. 분계 없음 이렇게 하고서 세금 관련된 것만 넣고 나머지는 일반 전표로 와서 분계를 해야 되지만 어차피 우리 밑에 부분이 분계죠. 네. 그래서 여기다 3번 쓰시는 거예요. 일부러 3번. 이렇게 3번 쓰고 그렇게 하고 오셔가지고 이쪽에다가 대변 쪽에다가 제품 매출했나요? 아니면은 제품을 그냥 줬나요? 그냥 그냥 줬어요. 그냥 줬어요. 그쵸. 그러면은 제품 매출을 150번 제품이라고 써야겠죠. 네. 네. 그래 놓고서 금액을 150을 써야 될까요? 100만 원 써야 될까요? 100만 원.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제품이 100만 원짜리 나가는 거예요. 세금만 15만 원이 있으면 되는 것이지. 세금 계산하기 위해서 과표를 150을 썼던 것이지. 자, 그다음에 이 제품이요. 대변에 지금 나갔는데 이거 팔아서 나간 건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럴 땐 저기 몇 번 눌러야 되죠? 8번. 그렇죠. 8번. 타계정 대체. 요거 함정 엄청 많죠. 네. 네. 그렇게 하고 차변 쪽에는 이렇게 종업원 영업부 직원에게 선물했으니까 뭐가 될까요? 공유생. 그렇죠. 811번이지요. 영업부니까 115만 원. 이렇게 써주시라는 거예요. 1번 한 문제가. 응? 네. 자, 준비합시다. 우리가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만 하면 또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다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어렵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자, 간주 공급은 일단 건별이다. 품명은 제품이다. 그렇게 하고 여기가 상품이면 상품 써주시면 되고 세금은 15만 원 내야 되기 때문에 요 건별일 때는 165만 원 해서 공급 가액으로 쓰시면 안 되고 공급 대가로 쓰셔야 된다. 그래서 165만 원 쓰시면 나눠진다. 알아서 거래처 써주시고 분계는 혼합으로 가주셔가지고 대변의 제품 써주셨을 때 이렇게 저기 8번 눌러주셔야 되고 차변에는 복리 후생비로 가야 된다. 됐지요? 네. 자, 그 다음에 2번 가볼게요. 이제 2번. 자, 2번에서는 수입세금 계산서예요. 자, 수입은요, 유형이 몇 번이지요? 25일 날짜에 55 보시면 수입은 55번. 그치 55번이지요. 수입은 55번. 수입은 잘 안 해보셨어요. 자, 여기다가 AC-31번 쓰시고 자 2200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는 항상 수입은요 인천 세관이 거래처가 되는 거예요. 세관장이 발행합니다. 수입 세금 계산서는 인천 세관을 쓰셔야 되고 전자라고 보이고 있죠. 네. 그래서 1번 찍으시고요. 그리고 분계 부분에 있어서는 잘 내용을 보시면요. 자, 2,200만 원 공급가액이고 세액이 220만 원인데 부가가치세 220만 원과 관세 있죠. 200만 원. 기업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다고 써 있죠. 네. 네. 그래서 여기 3번으로 해 주시고요. 자, 부가세 대급금하고 차변 쪽에 관세는요. 요게 구입하는 이후 제목이 뭐냐면 원재료거든요. 원재료. 자, 내용을 보시면은 자, 쭉 보시면은 얘네들 부가가치세 및 관세 등은 매입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을 하시고 이렇게 미착품이라고 하는 거는
미착이라는 건 아직 도착을 안 한 물품을 말해요. 즉 원재료인데 이게 도착을 안 했다 그래서 미착품이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요게요, 여기 구입하는 요 물건이 기계장치면은 뭐라고 말을 해놓느냐면 여기가 미착 기계라는 말을 쓸 거예요. 지금 미착품이라는 것은 아직 도착을 하지 않은 물품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쓰실 때는 153번 원재료로 쓰시는 거예요. 이 관세는 우리가 항상 물건 같은 거, 상품 같은 거 구입할 때 운반비 들어가면 나중에 분개할 때 차변에 뭐라고 분개하시죠? 운반비라고 안 하고? 상품 매입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경비가 있으면 차변에 분개할 때 뭐라고 분개하죠? 상품 하는 것처럼 이 관세도 뭐라고 분개한다? 원재료. 그렇죠. 원재료 해서 200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네. 하고 대변 쪽에 103번 보통예금 420만 원 쓰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통예금에 거래처 있죠? 네? 이거는 네. 어디 은행이래요? 기업은행. 네, 기업은행 써주시고요. 배웠을까요? 네. 자, 이렇게 쓰시면 자,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항상 문제가 어떻게 돼 있느냐면요. 끝까지 봐야 돼요. 이렇게 방금 관세하고 부가가치세는 매입 매출에다 입력해서 회계 처리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미착품 계정 있죠? 미착품. 이거는 지금 현재 물건이 지금 아직 도착을 하지 않아가지고 일반 전표에 가서 보시면 합계전액 시산표. 자, 날짜로서는 몇 월 며칠자냐? 6월 25일자네요. 6월 25일자. 와서 보시면 미착품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죠. 이게 2천만 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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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물건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지금 세의입, 자, 세관 통과를 해가지고 요 금액 있던 것에 대해서 미착품 계정 조회해서 일반 전표에다가 정리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일반 전표 오셔가지고 날짜 6월 25일자 해서 차변 쪽으로 있던 미착품은 대변 쪽으로, 자, 기계일 땐 미착 기계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빼주시고요. 금방 금액 2,000이었어요. 2,000. 네. 그렇게 하고 차변 쪽에는 원재료라고 다시 돌려놓으십니다. 자, 다 도착을 했을 때는 원재료로 가주시는 거예요. 미착품 빼서 없애주시고요. 이렇게 처리하셔야 돼요. 상당히 이것도 신경이 쓰였죠? 네.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 6월 25일자에 수입으로 보시고 그래서 2,200에 자, 세금 때문에 과표가 2,200이었던 것이고요. 인천 세관 항상 세관 통과해야 되니까 인천 세관이고, 자, 이렇게 해서 차변에 여기 들어갔던 관세는 항상 원재료로 분개하시면 되고 보통예금 기업은행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 요 아래쪽에 보시면 일기 예정 부가치세 신고 시 미환급세액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일기 확정 신고할 때 전자신고한다. 이게 뭔 말이냐면 다 잘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이 신고서 쪽으로 오셔가지고 날짜 일기 확정이니까요. 4월부터 6월 30일까지 써주시면서 이런 식으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있었겠죠. 네. 그죠? 네. 그래 놓고 방금 일기 예정 신고 시 미환급세액 있다 그랬으니까요. 쭉 내려가지고 보시면 미환급세액 여기 20. 요거 보이세요? 21번 칸. 네. 네. 자, 여기다가 이렇게 미환급세액 부분 1810 이렇게 해서 자, 예정 때 저기 환급 나온 거 확정 때 이렇게 받아가야 되잖아요. 해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전자신고 했을 때는 얼마 세액공제 받죠? 10,000원. 네, 해서 여기 2번 톡톡 찍어서 전자신고 10,000원 세액공제 받는다고 써주셔야겠죠. 이렇게 해서 모든 게 다 끝났네요 하고서 저장해 주시면 끝나요. 자, 어때요? 여기까지도 쉽지는 않았죠, 오늘 거. 네. 네. 자, 해서 그동안 조금 밋밋했다고 한다면 모의고사 8회는 조금 영양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 여러 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아직 다 못한 부분은 이제 언제 하느냐면요. 25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 수업이 또 있어요. 자, 오늘 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